야, 거지, 오늘도 삼각김밥이냐? 교실 뒤편에서 웃음소리가 터졌어요. 가난한 남학생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무리 중 한 명이 남학생의 유일한 끼니를 바닥에 내동댕이 쳤어요. 그때 한 소녀가 다가왔습니다. 이거 먹어. 장난이지? 벌칙 게임이지? 소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자신의 주먹밥을 나눠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어요. 10년 뒤 모두가 무시했던 그 소년이 그녀의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는 것을요. 인생 이야기들. 지금부터 가난한 남학생에게 자신의 주먹밥을 건넨 여고생.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수빈의 눈이 떠졌어요.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잠시 숨을 고릅니다. 오늘도 똑같은 하루가 시작되는 거지요. 경기도 외곽의 작은 도시. 수빈이 사는 집은 언덕 끝자락에 있는 낡은 단독주택이었어요. 벽지는 군데군데 들떠 있고 겨울이면 외풍이 심해 이불을 두 겹으로 덮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에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곳이에요. 어머니는 수빈이 7살 때 교통사고로 돌아가셨고 아버지마저 떠난 뒤로 할머니가 수빈의 유일한 가족이었습니다. 수빈은 소리 없이 일어나 세수를 마쳤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얼굴은 18살이라기엔 너무 지쳐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지요. 포기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물류센터까지는 자전거로 20분 거리였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가 폐를 찔렀지만 수빈은 오히려 페달을 더 세게 밟았습니다. 추위를 느낄 틈이 없도록요. 상하차 작업은 언제나 고됐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고 분류하고 다시 나르고. 손목이 저릿저릿했지만 수빈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시급 10,000원. 3시간이면 30,000원. 이번 달 공과금과 급식비를 내기엔 턱없이 부족하지만 없는 것보다는 나았지요. 7시 반 수빈은 학교로 향했어요. 교복은 깨끗했습니다. 아무리 피곤해도 빨래만큼은 꼬박꼬박 했거든요. 누추해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그건 수빈 나름의 자존심이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4반 교실. 수빈은 창가 자리에 앉아 잠시 눈을 붙였어요. 쉬는 시간 10분이 수빈에게는 황금 같은 수면 시간이었지요. 야, 거짓 또 왔다. 누군가의 비웃음 섞인 목소리에 수빈의 눈이 떠졌습니다. 교실 뒤편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수빈은 고개를 돌렸지요. 정태호. 찢어진 교복 소매, 테이프로 붙인 두꺼운 안경. 태호는 늘 교실 맨 뒷자리에 혼자 앉아 있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아이들이 급식실로 향할 때 태호만 교실에 남았습니다. 급식비를 내지 못해 급식줄에 설 수 없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행정실에서 호출이 올 때마다 아이들의 시선이 태호에게 쏠렸어요. 그때부터였지요. 거지라는 별명이 붙은 건. 태호는 매일 편의점에서 산 삼각김밥 하나로 점심을 때웠어요. 1,000원짜리 김밥 하나. 그게 태호의 하루 한 끼였습니다. 그런 말을 들어도 태호는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묵묵히 책만 읽었지요. 수빈은 태호를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먹먹해졌습니다. 3년 전에 자신이 떠올랐거든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빚만 남기고 사라진 직후. 아이들은 수빈을 도망자 딸이라고 불렀어요. 그때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급식실로 향하는 아이들 틈에서 수빈은 잠시 멈춰 섰습니다. 가방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어요. 새벽에 만들어 온 주먹밥이었지요. 급식만으로는 오후 수업을 버틸 수 없어서 늘 따로 챙겨왔습니다. 할머니 목, 그리고 자기 목. 오늘따라 쌀이 얼마 남지 않아서 주먹밥이 작았지요. 그때였어요. 야, 이거 맛있겠다. 교실 뒤편에서 거친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수빈이 고개를 돌리자
서너 명의 아이들이 태호를 둘러싸고 있었어요. 태호의 손에는 삼각김밥 하나가 들려 있었지요. 오늘의 점심이자 아마도 유일한 끼니였을 거예요. 거지가 편의점 김밥은 사 먹네. 한 아이가 태호의 손에서 김밥을 낚아챘어요. 그리고 바닥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으깨진 김밥이 교실 바닥에 널브러졌지요. 태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바닥에 뭉개진 김밥을 내려다볼 뿐이었습니다. 그 눈에는 분노도 슬픔도 없었어요. 오직 깊은 체념만이 담겨 있었지요. 수빈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저 눈빛을 알아요. 세상에 기대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의 눈빛. 3년 전 거울 속 자신의 눈이 저랬었지요. 수빈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손에 들린 주먹밥을 꽉 쥐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태호의 책상 앞에 선 수빈은 아무 말 없이 주먹밥을 내려놓았어요. 이거 먹어. 태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의심과 경계가 가득한 눈이었어요. 장난이지? 벌칙 게임이지? 수빈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주먹밥을 책상 위에 두고 돌아섰습니다. 등 뒤에서 태호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수빈은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수빈은 주먹밥을 가져왔어요. 집에 남은 쌀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태호 목만큼은 꼭 챙겼습니다. 급식을 먹고도 오후가 되면 배가 고팠지만 수빈은 괜찮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아침에 많이 먹었다며 할머니께 거짓말을 하는 날도 있었지요. 며칠 뒤 수빈은 복도를 걷다가 갑자기 시야가 흐려졌어요. 벽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몸이 먼저 기울어졌습니다. 그대로 바닥에 쓰러졌지요. 눈을 떴을 때 수빈은 양호실 침대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어요. 태호였습니다. 그의 두꺼운 안경 너머로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입술이 파르르 떨리고 있었지요. 왜 그랬어? 태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너도 힘들면서 왜 나한테? 수빈은 힘없이 웃었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작게 대답했지요. 그냥 내가 밥 먹는 모습이 보고 싶었어.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그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입을 열었지요. 고마워. 목소리가 떨렸어요.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준 건 내가 처음이야. 양호실 창문으로 오후에 햇살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작은 신뢰가 연약하지만 분명한 무언가가 싹트고 있었어요. 수빈은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주먹밥 하나가 두 사람의 인생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그리고 이 순간이 10년 뒤 어떤 기적으로 돌아올지를요. 양호실에서의 그날 이후 수빈과 태호 사이에는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말을 많이 나누는 건 아니었지만 눈이 마주치면 서로 작게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만으로도 두 사람에게는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태호가 발표 준비로 쩔쩔매는 모습을 수빈이 보았어요. 모든 과제였는데 같은 조 아이들이 태호에게 자료 조사를 몽땅 떠넘긴 거였지요. 태호는 밤새 도서관에서 자료를 찾았지만 발표 구성까지 혼자 하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수빈은 그날 밤 새벽 알바를 마치고 돌아와 눈을 비볐어요. 잠이 쏟아졌지만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태호가 조사한 주제를 떠올리며 발표 자료를 정리했지요. 이름은 적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수빈은 출력한 자료를 태호의 사물함에 슬쩍 넣어두었습니다. 발표는 성공적이었어요. 선생님이 칭찬을 했고 같은 조 아이들은 슬그머니 시선을 피했지요. 태호는 누가 도와줬는지 끝내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교실 창가에서 수빈이 희미하게 웃고 있었다는 건 태호만 몰랐어요. 하굣길 두 사람은 처음으로 나란히 걸었습니다. 늦가을 바람이 낙엽을 굴렸어요. 태호가 먼저 입을 열었지요.
나 꿈이 있어. 수빈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태호의 눈이 먼 곳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장학금 받아서 대학 가고 회사 만들 거야. 성공하면 엄마 편하게 해드릴 거야.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빈은 괜히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럼 사장님 되면 떡볶이 사줘. 수빈이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무거운 분위기를 바꾸고 싶었거든요. 태호가 걸음을 멈추고 수빈을 바라보았어요.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약속해. 꼭 사줄게. 수빈은 웃었어요. 그냥 농담이었는데 태호의 눈빛이 너무 진지해서 괜히 얼굴이 붉어졌지요.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이었어요. 수빈이 새벽 알바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현관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이상했어요. 할머니는 늘 문단속을 철저히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할머니? 대답이 없었어요. 수빈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향했지요.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어요. 수빈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지만 간신히 몸을 움직여 할머니 곁으로 달려갔어요. 떨리는 손으로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후의 일은 꿈처럼 흐릿했어요. 구급차 사이렌 소리, 들것에 실려가는 할머니, 병원 복도의 차가운 형광등. 의사의 말은 짧고 무거웠습니다. 치매 초기 증상과 심장 질환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즉각 입원이 필요해요. 수빈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어요. 치료비는 얼마나 들까요? 초기 예상 비용은 3천만 원 정도입니다. 3천만 원. 수빈에게는 평생 모아도 닿을 수 없는 금액이었어요. 병원 의자에 주저앉은 수빈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며칠 뒤 수빈은 담임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손에는 자퇴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수빈아, 다시 한번 생각해보렴. 졸업까지 얼마 안 남았잖니. 담임 선생님의 목소리가 안타까움으로 가득했어요. 하지만 수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말고 할머니 돌볼 사람이 없어요. 죄송해요, 선생님. 선생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수빈은 교실로 돌아가 짐을 챙겼어요. 3년 동안 앉았던 창가 자리. 햇살이 쏟아지던 그 자리를 수빈은 오래도록 바라보았습니다. 친구 소라가 눈물을 글썽이며 다가왔어요. 수빈아, 꼭 연락해. 알았지? 수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지요. 목이 메어서 말이 나오지 않았거든요. 교문을 나서려는 순간이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숨을 헐떡이며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빈아. 태호였어요. 교복이 구겨져 있었고 안경이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급하게 달려온 게 분명했지요. 왜 말 안 했어? 나한테 왜 아무 말도.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은 애써 웃음을 지었습니다. 태호야, 넌 내 길을 가. 넌 꼭 성공할 수 있어.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두꺼운 안경 너머로 붉어진 눈이 보였습니다.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사장 되어서 돈 벌면 꼭. 수빈은 뒤돌아 걸었어요. 돌아보면 멈춰버릴 것 같았거든요. 한 발 한 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교문을 나서고 모퉁이를 돌았어요. 그제야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첫눈이 내리고 있었어요. 하얀 눈송이가 수빈의 눈물 위로 떨어졌습니다. 18살 겨울, 수빈의 학창 시절은 그렇게 끝이 났지요. 하지만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길고도 짧았어요. 서울 을지로. 좁은 골목 사이로 아침 햇살이 비스듬히 내려앉았습니다. 28이 된 수빈은 낡은 리어카 앞에 서서 김밥을 썰고 있었어요. 손끝이 얼얼했지만 멈출 수 없었지요. 오늘도 새벽 3시에 일어나 재료를 손질했습니다. 밥을 짓고 단무지를 썰고 시금치를 데치고
그렇게 준비한 김밥을 리어카에 싣고 골목으로 나왔어요. 한겨울에는 손이 얼어 터졌습니다. 갈라진 손등에서 피가 배어 나왔지만 수빈은 데일밴드를 붙이고 다시 김밥을 말았어요. 한여름에는 땀에 절어 냄새가 났지요. 손님들이 인상을 찌푸릴 때마다 가슴이 쓰렸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이게 수빈이 할 수 있는 전부였으니까요. 좋은 날은 5만 원을 벌었어요. 비가 오는 날은 1만 원도 안 되었지요. 그래도 수빈은 매일 거리에 섰습니다. 병원비를 내야 했거든요. 할머니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을지로 골목에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있었어요. 오래된 노점상들이 각자의 구역을 나눠 가지고 있었지요. 수빈이 자리를 잡은 곳은 그 중에서도 구석진 모퉁이였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다니지 않는 곳이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문제는 박미란이었습니다. 미란은 이 골목의 터줏대감이었어요. 20년 넘게 떡볶이를 팔아온 사람이었지요. 처음에는 수빈을 그냥 무시했습니다. 하지만 수빈의 김밥이 조금씩 팔리기 시작하자 미란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야, 어린 것이 어디서 손님을 뺏어? 어느 날 아침 미란이 수빈의 리어카 앞을 막아섰습니다. 얼굴이 험악하게 일그러져 있었어요. 여기는 내 구역이야. 꺼져. 수빈은 고개를 숙였어요. 대꾸하면 더 큰 문제가 될 거라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미라는 그것으로 끝내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구청 단속반이 수빈을 찾아왔어요. 불법 노점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리어카가 압수되었어요. 칼, 도마, 긴발까지 전부요.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왔습니다. 300만 원. 수빈은 종이를 든 채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어귀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쟤네 집 완전히 망했대. 옆집 김말순 아줌마였어요. 동네 아줌마 서너 명이 모여 수군대고 있었지요. 대학도 못 가고 길에서 김밥이나 판다더라. 쯧쯧, 팔자가 그런가 봐. 수빈은 걸음을 멈췄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고개를 돌리고 싶었지만 발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그 할머니도 불쌍해. 저런 손녀 때문에 고생이야. 수빈의 손이 떨렸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나쳤습니다. 등 뒤로 킥킥거리는 웃음소리가 따라왔지요. 그날 밤 수빈은 스마트폰을 열었어요. 오랜만에 들어간 동창 단톡방. 화면을 스크롤하다가 손이 멈췄습니다. 누군가 수빈의 이야기를 올려놓았어요. 혹시 이수빈 기억나? 을지로에서 김밥 팔고 있대 키읔키읔키읔 댓글이 줄줄이 달려 있었지요. 조롱하는 말, 비웃는 이모티콘, 한숨 쉬는 척하는 말들. 수빈은 화면을 껐어요. 손이 떨려서 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연락을 주고받던 친구 소라에게 메시지를 보내려다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며칠 뒤 소라의 프로필 사진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회사 동료들과 찍은 것 같았어요. 밝게 웃는 얼굴들. 수빈은 메시지를 지우고 창을 닫았습니다. 설상가상이었어요. 어느 날 아침 낯선 번호로 전화가 왔습니다. 이수빈 씨 맞죠? 아버지 이정호 씨 딸. 수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아버지. 5살 때 빚만 남기고 사라진 그 사람. 20해가 넘도록 단 한 번의 연락도 없던 사람. 아버지 분이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남은 채무가 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말은 차갑고 사무적이었어요. 빚이 2천만 원입니다. 상속 포기 안 하셨으니까 일주일 안에 연락 주세요. 안 그러면 직접 찾아갑니다. 전화가 끊겼어요. 수빈은 한참 동안 전화기를 든 채 서 있었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어요. 얼굴도 모르는 아버지. 이름 석자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 그 사람이 남긴 건 빚뿐이었습니다. 같은 날 오후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보호자분이시죠? 환자분 상태가 급변했습니다. 빨리 오셔야 해요. 수빈은 뛰었습니다. 버스비가 아까웠지만 택시를 탔어요. 병원에 도착했을 때 할머니는 중환자실로 옮겨져 있었습니다. 심장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졌어요. 추가 수술이 필요합니다. 의사의 목소리가 멀게 들렸어요. 비용은 1천만 원 정도 더 들 겁니다.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온몸에 관이 연결되어 있었어요. 눈을 감고 누워있는 할머니. 수빈을 길러준 단 한 사람. 세상에서 유일한 가족. 수빈은 복도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사채빚 2천만 원. 추가 수술비 1천만 원. 밀린 병원비 1천만 원. 리어카 압수의 과태료 300만 원. 처음 예상했던 3천만 원이 어느새 5천만 원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숫자들이 머릿속에서 빙빙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어떻게? 대답은 나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 수빈은 빌린 돈으로 중고 리어카를 샀어요. 다시 김밥을 말았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거든요. 비가 내리는 저녁이었어요. 을지로 골목에는 인적이 드물었습니다. 수빈은 리어카 앞에 서서 손님을 기다렸어요. 빗물이 김밥 위에 떨어졌습니다. 젖은 김밥은 팔 수 없었지요. 하지만 비닐을 씌울 돈도 아까웠어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어요. 손님은 오지 않았습니다. 수빈의 시야가 흐려졌어요.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했거든요.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리어카를 붙잡으려 했지만 손이 미끄러졌어요. 그대로 길바닥에 쓰러졌습니다. 차가운 빗물이 얼굴 위로 떨어졌어요. 눈을 뜨려 했지만 눈꺼풀이 너무 무거웠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무도요. 흐릿해지는 의식 속에서 수빈은 생각했어요. 이러다 할머니 못 보는 거 아닐까?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주름진 손으로 수빈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 따뜻했던 그 온기. 그리고 문득 오래전 기억이 스쳐 지나갔어요. 기다려. 꼭 데리러 갈게. 눈 내리던 교문 앞. 울먹이던 태호의 얼굴. 떡볶이를 사주겠다던 약속. 수빈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어요. 바보 같은 생각이었지요. 10년이나 지났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의식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빗소리가 희미해졌어요. 차가운 땅바닥 위에서 수빈은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때였어요. 누군가의 발소리가 멈추는 게 느껴졌습니다. 빗소리 사이로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기요. 사람이 쓰러졌어요. 누구 없어요? 수빈은 그 목소리를 끝으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눈을 떴을 때 낯선 천장이 보였어요. 하얀 천장. 깨끗한 형광등. 소독약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수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어요. 넓은 1인실이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지요. 이런 병실은 처음 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지? 그때 방 한쪽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의자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양복을 입은 건장한 남자. 얼굴이 어둠에 가려져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천천히 일어났어요. 창가로 다가오자 가로등 불빛이 그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수빈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어요. 두꺼운 안경은 사라졌지만 그 눈빛은 10년 전과 똑같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진지하게 약속을 하던 그 눈. 떡볶이 사준다고 했잖아. 태호였어요. 수빈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꿈인가 싶었어요. 눈을 깜빡여도 손등을 꼬집어도 태호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여기?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어요. 태호가 침대 옆 의자를 끌어당겨 앉았습니다.
동창 단톡방에 내 이야기가 올라왔어. 을지로에서 김밥 판다고. 태호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안에 떨림이 묻어 있었어요. 퇴근하고 매일 을지로 골목을 돌아다녔어. 일주일째 되던 날, 비 오는 골목에서 널 찾았어. 수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미안해. 이런 모습 보여줘서. 태호가 고개를 저었어요. 사과할 사람은 나야. 10년 동안 못 찾아서 미안해. 그의 눈도 붉어져 있었습니다. 내가 준 주먹밥이 없었으면 난 그때 학교를 포기했을지도 몰라. 아니, 모든 걸 포기했을지도. 태호는 이야기했어요. 10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 수빈이 학교를 떠난 뒤 태호는 이를 악물고 공부했다고 합니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어요. 장학금을 받아 대학에 갔고 졸업 후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들어갔지요. 밤을 새워 일했습니다. 주먹밥을 먹으며 버티던 그때처럼요. 3년 전 태호는 자신의 회사를 세웠어요. AI 기술을 다루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직원이 3명뿐이었지요. 하지만 태호의 기술과 집념은 업계를 뒤흔들었어요. 지금은 경제 잡지에서 뽑은 젊은 사업가 100인 중 1명이 되어 있었습니다. 성공하면 제일 먼저 널 찾으려고 했어. 태호가 말했어요. 근데 연락처도 모르고 어디 사는지도 모르고 학교에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더라고. 수빈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철저하게 숨어 살았는지 깨달았어요. 부끄러워서, 초라해서 아무에게도 연락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다 단톡방에서 내 이야기를 봤어. 처음엔 믿기지 않았어. 그 수빈이가 설마. 태호의 손이 떨렸어요. 근데 사진을 보니까 틀림없더라고. 내 눈. 그 눈은 변하지 않았어. 다음 날부터 태호는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먼저 사채업자를 찾아갔습니다. 아버지가 남긴 빚 2천만 원. 태호는 현금으로 갚았어요. 업자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태호는 담담하게 영수증만 받아왔습니다. 밀린 병원비도 정리했어요. 추가 수술비도요. 할머니를 자신의 재단이 운영하는 대학병원으로 옮겼습니다. 최고의 의료진이 할머니를 맡았어요. 수빈은 처음에 거절했습니다. 이건 너무 큰 돈이야. 난 갚을 수가 없어. 태호가 웃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갚으라고 준 게 아니야. 내가 나한테 준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어. 수빈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10년 동안 혼자 짊어지고 있던 짐이 조금씩 내려지는 기분이었어요. 며칠 뒤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박미란이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의 터줏대감. 수빈을 신고했던 그 사람이었지요. 미란은 병실 문 앞에서 한참을 머뭇거렸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저기. 미란의 목소리가 작았어요. 평소의 거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내 사연을 들었어. 10년 동안 혼자 할머니 돌보면서 그 고생을 하면서도 남 도왔다면서. 미란은 고개를 들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했어. 미안해. 수빈은 잠시 미란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희미하게 웃었어요. 괜찮아요, 아줌마. 아줌마도 힘드셨잖아요. 미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나갔지요. 같은 날 옆집 김말순 아줌마도 찾아왔어요. 평소에 동네방네 소문을 퍼뜨리던 그 아줌마였습니다. 내가 입이 너무 가벼웠어. 사정도 모르면서. 말순 아줌마는 연신 고개를 숙였어요. 수빈은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진심이었어요. 이상하게 미움이 사라지고 있었거든요. 어느 오후 태호가 병실을 찾아왔어요.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수빈아, 제안이 하나 있어. 태호가 침대 옆에 앉았어요. 내 김밥 제대로 된 가게에서 팔아보는 건 어때?
수빈이 눈을 동그랗게 떴어요. 가게 창업 비용은 내가 댈게. 투자라고 생각해. 내 김밥 맛 내가 제일 잘 알잖아. 태호가 웃었습니다. 따뜻한 웃음이었어요. 고등학교 때 먹은 그 주먹밥 맛 아직도 잊을 수가 없어.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말하려 했지만 목이 메어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번, 두 번 계속 끄덕였습니다. 창밖으로 노을이 물들고 있었어요. 붉은 빛이 병실 안을 따뜻하게 감쌌습니다. 수빈은 처음으로 생각했어요. 10년 전 그 작은 주먹밥 하나가 이런 기적을 만들어낼 줄은 몰랐다고.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빛이 찾아오는 거라고. 1년이 흘렀어요. 을지로 골목 한쪽에 작은 분식집이 문을 열었습니다. 수빈이네 김밥. 하얀 간판에 정갈한 글씨가 새겨져 있었어요. 가게 안은 넓지 않았지만 깨끗했습니다. 나무 테이블 4개, 창가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지요. 아침 7시 수빈은 김밥을 말기 시작했어요. 예전처럼 새벽 3시에 일어나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손은 더 이상 동상으로 갈라지지 않았어요. 따뜻한 주방에서 깨끗한 도마 위에서 김밥을 만들었지요. 11시가 되자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이 되면 줄이 섰습니다. 근처 회사원들, 시장 상인들, 학교 끝난 학생들까지. 수빈의 김밥은 금세 소문이 났어요. 여기 김밥 참 맛있어요. 엄마가 싸주던 김밥 맛이 나요. 어떤 손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수빈은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그 말이 무엇보다 기뻤거든요. 어느 봄날 오후 가게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를 탄 할머니가 들어왔습니다. 수빈의 할머니였지요.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치매 증상도 약으로 조절이 되었습니다. 완전히 예전 같지는 않았지만 수빈의 얼굴은 알아보았어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지요. 할머니가 가게 안을 천천히 둘러보았어요. 진열된 김밥, 깨끗한 테이블, 창가의 화분. 그리고 앞치마를 두른 수빈.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수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수빈이 이렇게 훌륭하게 컸구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수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듣고 싶었던 말이었어요. 힘들 때마다 상상했던 바로 그 말. 수빈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손을 잡고 있는 것만으로 마음이 전해지는 것 같았거든요. 며칠 뒤 가게 문이 또 열렸어요. 낯익은 얼굴이 들어왔습니다. 박미란이었어요. 을지로 터줏대감. 1년 전 수빈을 신고했던 그 사람이었지요. 미라는 몇 달 동안 망설이다 찾아온 거였어요. 카운터 앞에 서서 한참을 머뭇거렸습니다. 김밥 2줄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어요. 수빈은 아무 말 없이 김밥을 쌌습니다. 정성스럽게 예쁘게. 미란에게 건넸어요. 미란은 계산을 마치고 문을 나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추더니 작게 중얼거렸어요. 맛있네. 수빈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이렇게 오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거창한 말이 아니라 작은 행동으로. 조금씩 천천히. 저녁 무렵이었어요. 가게 문이 열리고 태호가 들어왔습니다. 양복 차림 그대로였지요. 회사에서 바로 온 것 같았어요. 오늘도 바빴어? 수빈이 물었습니다. 태호가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여기 오면 피곤이 풀려. 두 사람은 가게 앞 평상에 나란히 앉았어요.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을지로 골목이 붉은 노을빛으로 물들었지요. 태호가 품에서 뭔가를 꺼냈어요. 비닐봉지 하나. 안에는 떡볶이가 담겨 있었습니다. 10년 전 약속, 이제야 지킨다. 수빈이 봉지를 받아들었어요. 따뜻한 온기가 손끝에 전해졌습니다. 늦었지만 맛있다.
수빈이 젓가락을 들며 웃었어요. 태호가 대답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늦을게. 두 사람의 어깨가 나란히 기울어졌어요. 말이 없어도 괜찮았습니다. 그냥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 충분했거든요. 수빈은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노을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지요. 문득 10년 전이 떠올랐어요. 얼어붙은 손으로 주먹밥을 만들던 새벽.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아이에게 다가갔던 그 점심시간. 그때는 몰랐어요. 그 작은 행동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걸. 그리고 10년 뒤 자신에게 돌아올 거라는 걸. 지나가는 바람이 두 사람의 머리칼을 스쳤어요. 따뜻한 봄바람이었습니다. 주먹밥 하나가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것. 진심 어린 약속은 10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 수빈은 이제 알았어요. 을지로 골목에 어둠이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수빈이네 김밥 간판에는 불이 켜져 있었어요. 따뜻한 불빛이 골목을 비추었지요.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에 어떻게 남았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따뜻한 이야기를 나눠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도 행운이 깃들 거예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